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탄핵이란 말을 끄집어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재명은 인천 강화 보궐선거 지원 뉴스에서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사람들이 탄핵으로 받아들이자 극구 부인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말까지 했었죠. 누가 들어도 탄핵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고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정도 사이에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이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공식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다. 기다리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온 경위를 보면 이재명과 사전에 상의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할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먼저 발언을 하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당선 순서대로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 순서라면 지명직인 송 최고위원은 맨 나중에나 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는 이재명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아까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송 최고위원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비공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하야 발언을 하기로 입을 맞췄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또 그걸 굳이 숨기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송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라라고 소개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송순호 최고위원의 하야 발언은 우리가 사전에 상의를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직접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 열차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이 그 불기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은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되어서 곳간을 틀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말이죠. 전현희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이라면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원내 최고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탄핵을 직접 거론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취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심우정 총장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라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을 탄핵하면 검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됩니다. 결국 이재명은 물론이고 돈봉투 관련 의원들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하염없이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지금 3명이 퇴임하고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이 남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전례를 밟아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사법 중단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한 수사 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또 내달 2일에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라는 제목 아래 대규모 장애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공세이자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서둘러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은 11월 대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대란을 앞두고 당하기 전에 선수를 치자, 이런 속셈인 것입니다. 11월에는 야권의 엄청난 대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최종심이 11월 중순 이전에는 최종심이 내려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지죠.
또 하루 뒤인 15일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그리고 열흘 후인 25일에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1일에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황운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법정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황운하는 2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운하에게 법정 구속형이 떨어지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황운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결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방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심도 아니고 2심 법정의 구속영장을 국회에서 거부할 것이냐, 그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몰아칠 것이고 야권의 탄핵몰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탄핵 단일 대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선고됐을 때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중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에게 항소심에서도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을 바꿔서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이처럼 입장이 공공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재판부가 아닌 광장에서 무죄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 시위를 재현시킨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불순한 의도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추진되는 탄핵에 동조할 국민은 민주당 지지자들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가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사실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